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견과류 한 줌씩 꼭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습관처럼 드셨던 그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실시간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살 김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산에도 다니시고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특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견과류를 한 주먹씩 정성스럽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60%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고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모양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콩팥의 무서운 점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 기능이 전성기 때의 70%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노폐물을 다 걸러내던 탄탄한 거름망이 이제는 낡아서 구멍이 뚫리거나 찌꺼기가 꽉 막혀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느껴도 속으로는 이미 콩팥이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나중에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무턱대고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노화된 콩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리고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콩팥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과 식사 시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내일부터 식단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범인이 누구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의 사례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콩팥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맞습니다. 콩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개의 콩팥이 있는데 이 장기는 마치 묵묵히 일만 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전체 기능의 80%가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경고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나빠졌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주방에서 쓰는 거름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사구체는 아주 촘촘하고 탄탄한 새 거름망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우리 몸으로 돌려보내죠. 하지만 40살이 넘는 순간부터 우리 콩팥은 매년 1점씩 점수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70살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미 태어났을 때보다 30점이나 깎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낡은 거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름망이 이미 낡아서 구멍이 뚫리고 약해진 상태인데 그 위에 아주 거칠고 단단한 돌덩이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름망은 순식간에 찢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하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맙니다. 콩팥 기능이 60점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관리가 시급한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김어르신처럼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들에게 평소 무심코 먹던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들은 온몸을 돌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남은 콩팥의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공부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썩게 만들고 있었던 그 위험한 견과류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첫 번째 위험한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 너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 예방에 좋다는 말만 듣고 비싼 돈을 들여 사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73가 넘은 여러분의 낡은 콩팥에는 이 브라질 너트가 건강식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브라질 너트 속에 너무나도 과하게 들어있는 셀레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것은 맞습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는 선조들의 말씀은 콩팥 건강에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단 한 알만 먹어도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셀레늄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인데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튼튼한 콩팥은 남는 셀레늄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만 70대 어르신들의 낡은 필터는 이 과도한 성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콩팥을 미세한 거름망이라고 비유해드렸죠. 브라질 너트를 드시는 것은 그 가느다란 거름망의 구멍 속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도한 셀레늄은 콩팥의 가장 미세한 통로인 세뇨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공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결국 말랑말랑해야 할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끄럽게 흘러가야 할 혈액 속의 영양분이 거친 돌가루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필터를 긁어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잉 섭취된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어 콩팥의 역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셀레늄 중독 증상인 셀레노시스가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부러지며 심한 경우 신경계 손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독성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브라질 너트 속의 인 성분입니다. 73 이후에는 콩파티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콩파티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억지로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결국 암을 예방하려다 콩팥은 썩어버리고 뼈에는 구멍이 뚫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콩팥과 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몸에 좋다고 브라질 너트를 매일 몇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무심코 보낸 정성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견과류를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정직합니다. 해로운 것을 끊어내는 순간부터 콩팥은 다시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브라질 너트가 있다면 그것을 건강 보조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범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콩팥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콩팥은 한번 딱딱하게 굳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의 20년, 3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70대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처럼 과도한 미네랄이 든 음식은 낡은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숙제와 같습니다. 콩팥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콩팥이 정말 좋아하는 영양소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브라질 너트보다 더 우리 곁에 흔하게 있으면서 소리 없이 콩팥 혈관을 터뜨리는 두 번째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땅콩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 속에 숨은 무서운 독소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너트의 위험성에 대해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보다 훨씬 흔하고 친숙해서 더 무서운 원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이 심심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국민 간식 땅콩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파는 볶은 땅콩이나 짭짤한 양념이 가해진 땅콩은 70세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제가 왜 땅콩을 콩팥의 원수라고 부르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 때문입니다. 땅콩은 껍질이 매우 얇고 지방 성분이 많아서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곰팡이가 피기 아주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릇노릇하고 고소해 보여도 그 속에는 이미 치명적인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볶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 독소는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볶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볶는 과정에서 땅콩 속의 기름이 산패되면서 독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역과 장치인 콩팥 세뇨관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도 이 독소에 노출되는 순간 콩팥 필터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낡은 필터에 독한 화학 물질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산패된 기름은 혈액 속에 들어가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트륨과 콩팥 내 압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볶은 땅콩 드실 때 손에 묻어나는 그 짭짤한 소금기를 기억하시나요?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압과 수분을 조절하는 아주 정밀한 조율사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콩팥 내부의 압력을 강제로 높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나오는 호스의 끝을 손가락으로 꽉 쥐면 어떻게 되나요? 물살이 가늘어지면서 호스 안의 압력은 엄청나게 팽팽해지죠. 바로 이 현상이 여러분의 콩팥 속 미세 혈관들에서 일어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엄청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콩팥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늘어지면 그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땅콩 한 주먹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이미 혈관의 탄력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또한 땅콩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살충제와 같은 성분인데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콩팥 세포에 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70대 어르신들은 이 렉틴 성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침투하기 쉽습니다.
볶은 땅콩을 고소하다며 무심코 한 주먹씩 드시는 행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절벽 아래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차라리 갓 수확한 신선한 땅콩을 껍질째 삶아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삶는 과정에서는 나쁜 독성 성분이 일부 중화되고 나트륨 걱정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이마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는 욕심보다 무엇을 먹지 않아서 내 콩팥을 편하게 해주고 살리겠다는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오래된 땅콩이나 볶은 땅콩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정리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초록빛의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칼륨 폭탄이 됩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에 대해 다음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브라질너트와 땅콩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치워야 할 세 번째 원수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록빛의 보석이라고 불리며 고소한 맛과 향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스타치오는 몸에 좋은 지방이 많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간식으로 즐겨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73 어르신들께 피스타치오는 때때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칼륨 폭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왜 이 고소한 간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콩팥이 튼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70대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칼륨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콩팥은 넘쳐나는 칼륨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지만 이미 노화되어 필터가 낡은 여러분의 콩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에 혼선이 생깁니다. 마치 전선이 합선되어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어제 저녁 무심코 까먹은 피스타치오 한 주먹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 조절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를 드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약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맛을 내기 위해 소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땅콩 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트륨은 콩팥 압력을 높여 혈관을 터뜨리고 칼륨은 심장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 스파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가공된 피스타치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스타치오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근육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내 콩팥과 심장이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멈춰달라는 비명입니다. 70대의 건강은 이러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영상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거나 앞으로 콩팥 건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기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인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이 피스타치오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인 함량 때문입니다. 이는 칼슘과 짝을 이루는데 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갑니다. 결국 심장은 칼륨 때문에 위험해지고 뼈는 인 때문에 구멍이 뚫려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73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낙상과 골절인데 피스타치오가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콩팥은 침묵하며 참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꾼 식단 하나가 내일의 투석실 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콩팥이 환호하며 받아들일 기적의 견과류들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3가지 독한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견과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과 음료 중에서도 콩팥을 배신하는 숨겨진 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녹여버리는 무서운 성분들에 대해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3가지 위험한 견과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과 땅콩의 나트륨, 그리고 피스타치오의 칼륨이 어떻게 이른데 어르신들의 소중한 필터를 파괴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과 상담하면서 발견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콩팥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동안 정작 다른 쪽에서는 콩팥을 직접적으로 사냥하고 있었던 진짜 배신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절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먹는 약과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음료들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니 지금부터는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우리가 흔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사 먹거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73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관절염이나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매일같이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거대한 실핏줄 뭉치입니다. 피가 콸콸 잘 흘러가야 노폐물도 걸러내고 콩팥 세포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가 몸속에 들어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의 생성을 억제하여 콩팥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수도꼭지를 강제로 잠가버립니다. 피가 통하지 않게 된 콩팥은 순식간에 메마르기 시작하고 결국 세포들이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급성 콩팥 손상 환자 5명 중 1명은 바로 이 진통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무릎 통증 때문에 이 약을 상습적으로 드셨는데 그것이 견과류의 독성과 합쳐져 콩팥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몸속에 요독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진통제까지 들어오면 콩팥은 해독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독소에 절여지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 수치가 불안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콩팥에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배신자는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 속에 숨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거나 입안이 텁텁할 때 시원한 주스나 콜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무서운 요산이라는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혈액 속에 요산이 많아지면 콩팥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미세한 염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부드러운 고무 호스 안에 날카로운 모래 가루가 섞인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 내벽은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가 나 결국 구멍이 뚫리고 말겠죠. 이것은 콩팥의 역과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결국 사구체를 흉터투성이로 만듭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를 골라 드셔도 이런 음료를 같이 드신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콩팥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흉터가 남고 그 흉터가 많아질수록 필터 기능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른 데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해치는 배신자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유난히 붓거나 밤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게 가렵다면 그것은 이미 콩팥이 요독을 처리하지 못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피부과 약만 드실 게 아니라 내 콩팥을 괴롭히고 있는 진통제와 설탕물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즙 종류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농축된 칼륨과 인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농축되고 가공된 것은 낡은 필터에게는 가혹한 숙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관절약을 달고 사시거나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비극을 막아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콩팥을 죽이는 나쁜 것들에 대해 모두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낡은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고 죽어가는 콩팥 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진정한 명약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통해 검증한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바로 다음 부분에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콩팥의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견과류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최악의 범인들과 배신자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와 땅콩,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어떻게 여러분의 낡은 필터를 파괴하는지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앞선 부분에서 설명해드린 소염 진통제와 액상과당의 배신은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견과류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70세 이후의 콩팥은 더 이상 무리한 여과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은 줄여주면서 영양은 꽉 채워주는 영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기적의 명약은 바로 피칸입니다. 피칸은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만큼 완벽한 맞춤형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견과류를 통틀어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성분인 칼륨과 인의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콩팥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피칸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사구체에 생긴 염증을 시원하게 가라앉히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피칸의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오락지수는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콩팥 세포가 늙고 산화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씩 깎이기 시작한 70대 어르신들이라도 피칸은 비교적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안전한 친구입니다. 피칸 속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어 콩팥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탄력 있게 지켜줄 보석 같은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단순히 맛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헤이즐넛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망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사실 거대한 실핏줄 뭉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쫄깃쫄깃한 탄력이 있어야 콩팥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죠. 헤이즐넛 속의 영양소들은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인 내피세포를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73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가장 큰 걱정인데 헤이즐넛은 콩팥으로 가는 길을 넓혀서 필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자 같은 간식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피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고 그만큼 독소와 노폐물도 훨씬 더 시원하게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는 콩팥 나쁜 사람들에게 인 성분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견과류에도 인이 많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햄이나 소시지 혹은 콜라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100% 흡수되어 콩팥을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피칸이나 헤이즐넛 같은 천연식물에 들어있는 이는 피테이트라는 아주 단단한 그물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자연이 준 천연 견과류 속의 인은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착한 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견과류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피칸이나 헤이즐넛처럼 콩팥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주면서도 영양가 높은 종류를 똑똑하게 골라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것을 끊고 좋은 것을 넣어주는 만큼 반드시 수치로 대답해 줍니다. 75살 김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브라질 너트와 피스타치오를 끊고 피칸과 헤이즐넛으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아침마다 붓던 눈이 가라앉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2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기적의 견과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에 무서운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호박 씨의 놀라운 효능과 콩팥을 지키는 황금 식사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피칸과 헤이즐넛이 어떻게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살려내는지 들으시면서 이제 희망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을 지키는 3번째 기적의 영양제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 때문에 고생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통증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콩팥 안에서 칼슘 찌꺼기가 뭉쳐 돌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즉 콩팥 속에 찌꺼기가 쌓여서 단단한 결석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바닥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 호박씨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호박씨에 들어있는 인 성분 때문에 반드시 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70대 어르신들이나 콩팥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분들에게는 호박씨만큼 가성비 좋고 든든한 콩팥 영양제도 없습니다. 또한 호박씨의 불포화 지방산은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배뇨 작용을 원활하게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박씨 속의 성분들은 콩팥 내부의 미세한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구체의 손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짠 하루 콩팥 수호 루틴입니다.
첫째로 견과류를 드시는 황금 시간대는 식후 1시간 뒤입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콩팥으로 영양소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70대 어르신들은 식후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올 때 견과류를 섭취해야 영양소가 콩팥으로 과부하 없이 전달됩니다. 둘째로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드세요. 우리 콩팥의 미세 역과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피칸 2-3알이나 호박씨 1숟가락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출출할 때 드시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콩팥의 일감을 덜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콩팥의 혈액순환을 돕고 역과 압력을 조절하여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찬물은 콩팥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아 비슷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검사 정보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니 안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적은 70대 어르신들은 콩팥이 상당히 나빠져도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인데 근육이 없는 어르신들은 찌꺼기 자체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스타틴C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콩팥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단백뇨를 잡아내는 UACR 검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다 단백뇨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잡아내야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73 이후의 삶은 작은 습관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다만 콩팥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피칸과 헤이즐넛 그리고 호박씨를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의 콩팥을 대접해 주십시오. 콩팥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며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콩팥을 위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소금이 없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활력을 찾고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곁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오늘의 콩팥 수호 여행이 어느덧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75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제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과 교훈으로 남았으리라 믿습니다. 건강에 자만하며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한 주먹씩 드셨지만 오히려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져 제 손을 잡고 억울해하시던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심, 어린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진료실에서 다시 만난 김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지셨고 그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브라질 너트와 피스타치오를 과감히 끊고 피칸과 헤이즐넛으로 간식을 바꾸신 지 딱 3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본인을 무겁게 괴롭히던 눈 주위의 붓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밤마다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가려움증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 수위였던 콩팥 수치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저도 김어르신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했던 제 행동들이 오히려 소중한 제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게 처음에는 참 허망하고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고 말이죠.
그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몸과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매일 산책을 나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건강 지킴이가 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첫 번째로 브라질 너트와 땅콩,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이른 새 이후에 약해진 콩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주범이니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셀레늄의 과부하와 나트륨의 압박,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한순간에 위협하는 칼륨 폭탄의 무서움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나쁜 것을 대신하여 콩팥의 염증을 끄는 소방관 피칸과 혈관을 매끄럽고 튼튼하게 하는 파수꾼 헤이즐넛, 그리고 무서운 결석을 막아주는 호박씨를 선택해서 소중한 콩팥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천연인 성분의 흡수율 차이와 식물성 영양소가 가진 그 놀라운 치유의 힘을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본질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소금이 전혀 없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고 식후 1시간 뒤에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 생명을 연장하는 진정한 황금 열쇠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른 대의 삶은 결코 쇠퇴하는 끝이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빛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건강을 현명하게 지켜내어 당당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효도이자 본인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80살, 90살을 넘어 100살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가고 싶은 곳을 본인의 발로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저 또한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건강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귀한 지식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주방에 나쁜 견과류를 치우고 무염 견과류를 준비하며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콩팥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고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수치와 컨디션으로 정직하게 대답해줍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무거웠던 몸에 붓기가 빠지며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려움증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순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욕심으로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꾸준함이 콩팥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이라는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비바람에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콩팥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소통하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주변의 콩팥 건강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지혜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클릭 한 번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유익하고 삶의 활력이 되는 명쾌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계속해서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는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가장 큰 에너지이자 삶의 보람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